자, 저희가 그 한 개 데이터를 받을 때는 get parameter value라는 걸로 여기 리퀘스트로 전달이 되니까 요청에 의해서 request.get parameter로 저희가 이제 받습니다. 여기 파라미터 가를 갖고 이렇게 데이터 한 개 받을 때는, 여러 개 받을 때는 이게 values를 더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같은 이름으로 계속 써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여러 개가 들어오니까 배열로, 이렇게 자바에서는 배열로 받아서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 JSP를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입력을 받아야 되죠. 여기 데이터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얘가 먼저 얘를 실행 부분이 이겁니다. 실행을 해가지고 이걸 실행을 해서 실행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표시가 이겁니다. 서블릿에 해당되는 것이 결과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자바 쪽에서 먼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JSP 쪽에서 먼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책 페이지는 117페이지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교재는 이제 백견 불타 불여 일타 JSP and 서블릿 로드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드북에서 만들어 놓은 책이네요. 자, 이제 이클립스에다가 대고 한번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닫기를 하겠습니다. 클로즈 닫으시고, 지금 하시는 거는 프로젝트 02 서블릿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자바 프로그램은 이제 자바 리소시스에다가 여기다 짜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짜서 패키지와 함께 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JSP는 SRC 메인에 밑에 메인에 여기 웹 APP에다 짜시면 됩니다. 웹 APP. 그 밑에다가 이제 그 바로 밑에다가 짜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 JSP 파일을 만듭니다. JSP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의 이름은 데이터를 입력받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스태크박스로 입력받는 이런 데이터를 써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09 언더바 체크박스 박스.jsp, 여기 이제 인풋 태그가 있는 HTML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JSP 파일을 한 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건데, 서블릿에다가는 타이틀에다가는 서블릿이라고 계속 만들어 놨네요. 서블릿입니다 라고 타이틀 써놨고,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 h1 태그를 이용해서 액세서리 H2 태그 쓰셨네요. H2나 H1이나 이제 뭐 크기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네, H2 태그를 써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심 항목을 선택하세요. 썼는데 H2 태그에 해당이 되는 게 그 블록 형식의 태그입니다. 그 한 줄을 전부 다 먹어요.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 전부 다 한 줄을 먹는 태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블록 형식의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 한 줄이 생기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다가 저희가 관심 항목을 선택하세요 라고 써주셨고요. 하세요 라고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HR 태그라고 써놨습니다. HR 태그는 한 줄을 그으세요 라는 얘기인데, 이게 실행되는 서버는 이제 서버스에다가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 로컬호스트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실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데다 선택이 되도록 만드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챕터 02 서블릿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으시고, 그 JSP가 이렇게 웹 APP 안에 있을 때는, 웹 APP 바로 아래에 있을 때는 컨트롤 F12를 눌러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슬래시 JSP 이름이 바로 이제 얘를 적용시켜서 URL로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F11을 누르시면 바로 이제 적용이 돼서, 서버는 로컬호스트 실행되라고 만들어 놨고,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액세서리 관심 있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 태그상 여기 관심 있는 항목과 HR 태그가 같은 줄에 있지만, HR 태그도 블록 형식의 태그입니다.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 줄로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H2 태그도 블록 형식의 블록 형식에 해당되는 이기 때문에, 그 H1 태그 헤더 태그인데, 얘는 이제 H2 태그이나 여기 이렇게 쓸 때는 H 물음표 이렇게 쓰는데, H 물음표, 그러니까 H1, H2, H3, H6까지
이 해당되는 헤더 태그는 이제 여기는 블록 형식의 태그이다. 태그라고 블록 형식이라고 썼으면 블록 형식이라고 쓰면 얘는 이제 왼쪽 표시되어지는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해서 사용되는 이런 태그를 블록 형식의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죠? 근데 이게 H2 태그만 블록 형식이 아니라 HR 태그도 블록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 항목을 선택하세요 하고 섞여지지 않고요. 왼쪽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왼쪽에 처음부터 오른쪽 끝까지 자리를 차지해서 사용하는 형식의 태그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 관심 항목을 선택하세요 하고 같이 썼지만 HR 태그도 이게 한 줄로 이렇게 관심 항목을 선택하세요 하고 HR 태그가 그 밑으로 한 줄로 쫙 이렇게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태그가 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태그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에다가 이제 항목을 선택하는 거를 써라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폼 태그 만들었습니다. 폼 태그를 만들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넘기려고 합니다.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받을 때 폼 태그. 액션은 같은 위치에 서블릿을 한 개 만들 건데 서블릿의 URL이 어노테이션으로 설정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슬래시 해가지고 저희가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게 썼습니다. 체크박스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라서 여기다가 체크박스, 박스는 소문자입니다. 체크의 C자는 대문자입니다.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메소드는 겟방식인데 겟방식인 경우에는 저희가 생략해도 겟방식입니다. 생략을 하셔도 아시겠죠? 생략을 하시면 겟방식은 URL에다가 getString 방식으로 이제 같이 포함을 시켜서 넘기게 되십니다. 여기다가 input 태그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input 태그 만드시고 이 타입이 체크박스입니다. 타입 체크박스로 만들어 사용이 되고요.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기다 밸류를 집어넣어서 얘는 이제 체크를 하니까 값이 안 넘어가게 되는데 밸류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사용할 거고요. 한글로 신발이라고 썼습니다. 한글로 신발. 그 다음에 네임을 쓰셔야 됩니다. 넘어갈 때 이름을 가지고 이제 얘를 받아내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네임이고 네임은 아이템이라고 썼습니다. 아이템이라고 써서 넘기고 있는 거죠. 속성은 바뀌셔도 됩니다. 교재는 여기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속성은 있기만 하면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속성에 해당되는 게 있기만 하면 됩니다. 태그에는.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도 여기다 신발이라고 썼습니다. 신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고 블랭크를 한 칸 띄워줘야 이제 블랭크가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6 했네요. 데이터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밸류 값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방, 벨트, 가방을 한글로 이거 한글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벨트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모자, 시계, 주얼리. 이게 한 줄로 쭉 되면 좀 그러니까 3개 찍고 그 다음에 줄바꿈 하세요. BR 태그. 줄바꿈해서 사용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도 가방. 그 다음에 벨트. 보여지는 게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서요. 이게 넘어가는 거죠. 밸류가 넘어가는 겁니다. 밸류 값을 잘못 넘기시면 이제 이상한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자. 그 다음에 시계. 주얼리. 됐고요. 주얼리 다음에도 BR 태그 한 개 넣고요. BR 태그 한 개 넣겠습니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태그가 들어가 있는데 전송이라고 썼습니다. 이때는 이제 버튼 태그를 쓰면 인풋 태그는 데이터를 넘기려고 시도할 때 인풋 태그를 쓰는 거죠. 데이터 사용자한테. 버튼 태그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본은 서브밋입니다. 전송이라고 쓰시면 기본은 서브밋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으면서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브밋이 세팅되니까 더 코드가 짧아지죠.
그 인풋 태그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버튼 태그로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모양이나 동작은 동일하게 되니까 인풋 태그에 타입 이퀄 서브밋 이렇게 써서 이제 밸류 값에다가 전송이라고 쓰시거나 그냥 버튼 태그 사이에다가 그냥 전송이라고 쓰시면 이제 폼 태그를 서밋을 만나게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페이지 이동이 됩니다. 액션 쪽에 이동이 되고요. 그 깃방식으로 넘어갑니다. 메소드는 깃방식. 포스트라고 지정하지 않는 모든 URL 이동은 다 깃방식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다 깃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폼 태그의 메소드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깃방식으로 합니다. 얘를 실행해서 이제 데이터를 넘겨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나오고요. 체크를 몇 개 한 다음에 몇 개 하시고 그 다음에 전송을 눌러라 이거죠. 전송을 눌렀을 때 겟방식이면 이제 쿼리 스트링 방식으로 URL 뒤에다가 물음표 URL 뒤에 물음표 쓰고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가게 된다. 아이템이 하나 둘 셋 넷 제가 4개를 체크했습니다. 아시겠죠? 4개를 체크했으면 이렇게 아이템이 4개가 넘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얘네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냥 get 파라미터로 받으면 맨 앞에 있는 것만 받습니다. get 파라미터 맨 앞에 이거 아이템이라고 찾았어? 그러니까 아이템 찾은 것을 신발 이렇게 해서 신발만 받아와서 문자열로 한 개로 만들게 되는데 get 파라미터 밸류스를 쓰시면 요게 하나 둘 셋 4개를 전부 다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여러 개니까 데이터가 스트링으로 여러 개가 넘어왔으니까 배열로 잡습니다. 스트링 배열 잡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404 지금 코딩을 작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404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되셨죠? 되었나요? 뜨고 있으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로컬호스트가 서버죠. 그 다음에 요게 패스입니다. 프로젝트 패스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희가 매핑 시켰던 뭘 매핑 시켜야 되는 현재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 요런 걸 이제 슬래시 체크박스 서블릿 이라는 거 이름으로 이제 매칭 시키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거 받을 수 있고요. 되셨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블릿을 만듭니다. 서블릿은 여기 현재 같은 위치인데 같은 위치가 이제 그 위치이기 때문에 슬래시부터 써가지고 사용이 되니까 자 서블릿은 어디에다가 서블릿은 이제 그 src 메인의 자바에 만들 때 밑에다 만들지 마시고 밑에다가 소스를 만드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 패키지 쪽에 보이는 자바 리소스라는 쪽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src 메인의 자바 이렇게 돼 있으시고 패키지 같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리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래스 만들 건데 클래스가 서블릿 클래스예요. 서블릿 여기 서블릿 있네요. 자바 쪽에 들어가니까 서블릿이 나와요. 오른쪽 마우스 눌렀더니 서블릿 없으면 얻어 눌러서 서블릿 찾으시면 됩니다. 웹의 서블릿 찾으시면 되고요. 서블릿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지금 위치를 잘 보세요. 위치 이제 그래서 소스 폴더는 여기 프로젝트 밑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에다 짜고 있다. 됐죠? 패키지는 유닛 09 패키지에 해당이 되고요. 패키지가 URL이랑 서로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닛 09 이제 URL에 해당되는 건 따로 문자열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지정을 해서 그 패턴이 맞추면 이제 그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클래스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저 체크박스 서블릿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박스는 소문자 서블릿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소문자 URL도 이제 소문자로 만들기 위해서 썼고요. 그 임포트 되는 거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웬만하면 해결하시고요. 해결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이 정도 이제 만드신 다음에 이제 코드를 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쓰시고 넥스트 한번 눌러보세요. 넥스트 한번 눌러보면 지금 클래스는 이렇고요. 설명에 대해서 여기다 쓰셔도 되고 요게 이제 URL 매핑이 되는 건데 클래스로 슬래시부터 쳐서 로컬호스트 슬래시 패스 그 서버에 있는 패스 슬래시 그 다음에 체크박스 서블릿이라고 치면 이게 동작이 될 거다. 아시겠죠? 동작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 교재에서는 깃방식으로 썼으니까 메소드가 두겟 메소드였을 거예요. 그죠? 두겟 메소드. 이해되시죠? 2개 메소드. 근데 이걸 뭘로 짜도 된다? 서비스로 짜셔야 된다. 서비스. get도 잡고 포스트도 잡고 아시겠죠? 그래서 서비스 메소드로 짜셔도 됩니다. 포스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넥스트 누르시고요.
그냥 피니시 누르고 포스트 지워도 됩니다. 지워도 되고요. 넥스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쓸 것인가를 쓰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슈퍼 클래스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이렇게 포함시키자. 그 다음에 이 메소드를 상속된 메소드를 이제 포함시키자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해제하면 이제 생성자에 해당되는 그 슈퍼 클래스로부터 생성하는 것을 사라지게 되고, 뭐 그렇게 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포스트나 만들고 get만 만듭니다. get. 그리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 어차피 텍스트이기 때문에 지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우거나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두 개만 썼는데 피니시 누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성자가 이렇게 생기죠? 요거 아까 이제 체크가 돼 있어서 그렇고요. 생성자가 생긴 거는 지금 교재에 없어요. 그럼 지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본 생성자이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 요거 지우시면 이제 이렇게 두 개 메소드만 되죠. 선생님 포스트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다 포스트라고 쓰면 됩니다. 두 포스트. 이렇게 쓰시면 메소드 이름만 틀리게. 아시겠죠? 선생님 서비스 하라며요. 그럼 이거 다 지우고 두 포스트 지우고 서비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얘네들은 어떤 장치에 의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가 그걸 결정하게 되는, 그 처리하는 거나 이런 걸 결정하게 되는 이런 메소드나 생성자나 이런 게 되니까. 아시겠죠? 필요한 것만 이제 다 남기고 나머지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셔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쓸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얘가 이제 그 리스폰스,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되는 것을 이제 뭔가 만들어서 썼는데, 이제 얘네가 뭐가 문제냐면, 데이터 한글이 지금 들어오나요? 한글 깨지시나요? 들어와요. 한글 처리가 되나요? 네. 정말? 예. 그래서 리스폰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쓰셨고, 지금 한글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는데, 한글 데이터에 대한 처리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요거는 소스가 필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소스는 이걸 쓸 게 아니라서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 이제부터 이제 여기다가 코드를 짜서 작성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맨 처음에 하실 거는 이제 한글 처리를 저희가 했었죠. 리스폰스에다가 한글 처리를 했습니다. 한글 처리, 리스폰스 썼고요. 리스폰스 점 쓰시고요. 점 set 컨텐트의 한글 타입, 컨텐트 타입을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슬래시 html입니다. html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항목에 뭐 한 칸 띄어 있나요? 바로 썼네요. 캐릭터 셋 이꼬르 UTF-8 UTF-8로 엔코딩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없고요. 그냥 쌍따옴표 찍어서 끝냈네요. 끝내가지고 사용했고요. 예, 이렇게 썼고요. 세미콜론 맨 마지막에 찍어서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정도는 이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시소를 한 개 찍으시고요. 시소 지금 클래스 이름은 요거죠. 이렇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네요. 클래스 이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점 쓰시고요. 메소드 이름 두 개십니다. 두 개 메소드. 이것도 이렇게 두 개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대시를 막 찍어서 여기 실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한 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브라우저 가셔가지고 브라우저에서 지금 404 올인하는 거를 새로 고침하는 거죠. 서버는 다시 돌아왔을 것 같고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새로 고침 서버 지금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슬래시 이런 지금 어디 예 서버스 설정 지금 위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어노테이션이라는 보기는 하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슬래시로 해서 어노테이션이 어떻게 붙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모듈스 있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잘 붙어 있습니다. 포트도 80번이고요. 링크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요. 404로 되고 있습니다. 404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나 보려면 서블릿이 여기 웹 어플리케이션 웹 서블릿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도 컨트롤 F11 누르면 얘가 동작이 됩니다. 그 리스타트 해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오케이 눌러서 이제 아까 얘를 기억했다가 다음에 실행하면 똑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동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게 되고요. 이렇게 서블렛 체크박스 서블렛 서블렛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여기 404에서 오류나는 것은 지금 보시니까 체크박스 서블 여기 이거랑 URL이 똑같지 않나요? 한번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로컬호스트 챕터 02 서블릿 밑에 체크 CK 박스 서블릿 똑같죠? 예, 새로 고침. 네, 됐어요. 예, 똑같이. 그 테스팅 할 때 이렇게 테스팅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컨트롤 F11 눌러서 여기 웹 어플리케이션이 서블릿이 붙어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이게 이제 XML로 웹.xml로 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우리가 못 건드리게 이제 웹 서블릿에다가 어노테이션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을 쓰면 얘가 이제 컨트롤 F11을 눌러서 이제 테스팅해서 바로 브라우저를 볼 수 있고요. 웹.xml에 설정하면 볼 수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실행할 수 없으시고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갯방식의 메소드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한글 처리도 했죠. 한글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받기를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자. 이거죠. 소스를 짜가지고 데이터를 받아봅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걸 이제 클라이언트 보내는 저희가 이제 객실한 게 꺼냅니다. 이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객체 꺼내기 리스폰스에서 꺼내시면 되고요. 리스폰스 점 쓰시고 get 쓰시면 get print 라이터를 이용해서 꺼낼 수 있으시고요. get 라이터를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이제 print 라이터라는 타입이죠. print 라이터를 타입으로 이렇게 쓰시고요. 컨트롤 V 쓰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임포트 자바 위에 임포트 쓰시고 여기다 아웃이라고 썼어요. 이거를 이렇게 담으시면 되죠. 얘가 메소드가 여기 리턴 타입이 이게 나오니까 얘를 변수로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웃점 이렇게 쓰셔가지고 프린트 라이트 이렇게 쓰시면 걔가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가 계속 전달이 되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되시겠죠?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먼저 다 받은 다음에 이런 걸 처리하는 게 좋은데 여기 위에서 데이터 받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받기를 해서 자 이제 그 데이터 받으려면 스트링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스트링 한 개 쓰시고요. 데이터가 지금 현재 아이템스가 있는데 아이템만 받아서 처리를 해보려면 리퀘스트에서부터 request.get 파라미터 이렇게 쓰시면 파라미터라고 쓰시면 여기다가 이제 아이템이라고 쓰면 아이템이라고 써서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아이템 되었나요? 그 맨 처음에는 아이템이라고 한 개 써보세요. 그럼 데이터가 한 개가 이제 들어옵니다. 오류가 나지 않아요. 오류 나지 않고 아이템이 나오게 되고요. 이쪽에 나온 것에다가 여기다가 바로 그냥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아웃점 쓰시고요. 프린트나 프린트LN 쓰시고 아이템을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해서 찍어라 라고 해보시면 됐죠. 네. 이걸 사용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 넘어간 거는 지금 신발, 가방, 모자, 시계가 넘어갔는데 신발만 나온다 이렇게. 아, 한 개만 나오는구나. 아시겠죠? 오류나지 않아요. 얘가 오류나면 아 내가 여러 개를 받아야 되는데 오류가 나서 처리를 잘못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오류내지 않아요. 절대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류내지 않고 아 한 개만 받는구나. get 파라미터로 이게 아이템을 받으시면 이렇게 한 개만 맨 앞에 있는 한 개만 받고 나머지는 무시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한글이 제대로 나왔죠?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시소를 주면서 시소 아이템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시고요. 되셨나요? 예,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면 예, 예,
리로드 했고, 리로드 빨리 좀 하자, 빨리. 예, 리로드 지금 방금 했습니다. 방금 했고. 예, 하시면 이렇게 신발하고 나오네요. 제대로 나왔어요. 대시했죠? 이게 제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데이터 한 개 받기입니다. 얘는 이제 넘어오는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 한 개만 받기. 데이터 한 개만 받기. 받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받는 게 아니죠.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받을 거냐면 그 여러 개를 받고 싶어요. 여러 개를. 그러면은 이제 그 리퀘스트 점 쓰시고요. get 파라미터 values를 쓴다 이런 얘기죠. values 쓰시고 아이템이라고 아이템이라는 아이템이라고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주세요. 예, 시소로 쓰실 수 있죠. 시소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 아이템스를 전환 스트링 배열이고요. 배열입니다. 아이템스 이꼬로 교재 배열입니다. 대괄호고 대학 거를 아이템스 뒤에다 썼는데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바에서 타입 뒤에다가 대괄호고 대학 걸 쓸 수도 있고 변수 뒤에다가 대괄호고 대학 걸 쓸 수도 있다. 아시겠죠? 둘 다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스 말고 타입에다가 대괄호고 대학 거를 붙였고요. 그래서 요거는 오류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스를 찍어서 보려면 그냥 아이템스 쓰면은 객체니까 주소만 찍힙니다. 주소만 찍히기 때문에 arrays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자바 유틸에 있습니다. 점 다음에 이제 그 바이너리 스트림도 있는데 이제 toString이라는 걸 이용해서 배열인 아이템스를 여기다가 아이템스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아이템스가 찍히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찍으면서 자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아이템스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서 찍으면 교재에서는 폼문 돌렸어요. 폼문 돌려가지고 이제 그 태그를 한 개 만들었죠. 태그를 한 개씩 만들어가지고 네 아이템에 해당되는 선택한 항목입니다 라고 쓰시고 이제 폼문 돌려서 아이템을 땡땡땡해서 막 찍도록 만들자. 찍도록 만들었는데 저희가 태그도 함께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쓰고 태그는 BR 태그 이렇게 HR 태그 그냥 쌍따옴 찍고 HR 태그 BR 태그 HR 태그 한 개 붙이겠습니다. HR 태그 한 개 붙이면 아이템 한 개 찍고요. 그 다음에 HR 태그를 이용해서 배열에 해당되는 문자를 다시 찍게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그럼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선택된 거 요게 지금 콘솔에 찍은 거랑 똑같이 찍히게 됐어요. 신발이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요거는 get 파라미터로 받은 거고 get 파라미터 밸류스로 받으시면 신발, 가방, 모자, 시계를 배열로 받는다. 배열로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시겠죠? 네, 배열로 받아서 처리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요렇게 찍히는 게 아니라 요거 한 개를 이제 데이터로 찍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이제 테이블로 만들 수도 있고 태그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됐나요? 사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을 저희가 이렇게 출력을 할 때에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찍어서 지금 클로즈 이런 걸 시키지 않았는데 클로즈 시키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전부 다 전송이 돼가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교재에서는 아웃점 클로즈를 계속 시키고 있어요. 다 썼으면 클로즈 시키자 이렇게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예, 어차피 새로운 요청이 오면 리스폰스도 새로 만들어져요. 예, 리퀘스트도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클로즈 시켜도 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자, 만약에 아이템스가 널이면 선택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쓰지 못합니다. 저희가 그 get 해가지고 배열로 처리를 해서 썼는데 아이템스에 들어온 게 널인 경우에는 아이템스 해가지고 출력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한번 테스팅해 보셔야 돼요. 뒤로 가기, 새로 고침 하시고 그냥 전송 누르시면 그냥 널이 나오는구나. 널은 널로 그냥 찍힙니다. 찍히고 오류는 나지 않습니다. 그냥 찍힙니다. 널은 널로 그냥 찍힙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찍혀서 사용되니까 문제는 없어 보이시고요. 이 지금 처리하는 문제는. 근데 이거를 포문을 돌리려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포문을 돌려서 얘를 이제 인덱스 번호로 쓰려고 해요. 근데 널인 경우에는 포문에 인덱스 번호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없다고요. 데이터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포문 돌려서 데이터를 출력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걸 이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온 경우, 데이터가 한 개도 안 들어오면 포문 돌리려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한 개도 안 들어온 경우는 저희가 그 포문을 돌려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포문 불가가 됩니다. 불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도 없는 경우에, 데이터가 안 들어온 경우에 널 처리, 이런 널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널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if 문장 붙여가지고요. if 만약에 뭐가 아이템스가 널이면 이제 폼은 못 돌립니다. 널이면 어떻게 하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예, 그렇지 않으면 폼은 돌립니다. else 폼은 돌려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널이면 지금 현재 그 뭐 이렇게 그 선택한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out.print를 여기서 out 바로 찍어버렸네요. out. 저희가 프린트로 선택한 항목이 없다고 써가지고 선택한 항목이 없습니다. HR 태그 포문 들어오기 전에 거의 여기 HR 태그 한 개 더 붙여줄게요. 이쪽에서 HR 태그 한 개 붙여서 써서 예, 줄바꿈을 한 개 더 해줘야 깔끔해 보이겠죠? 이렇게 HR 태그 한 개 더 넣고 됐죠? 그러면 이제 제가 선택을 안 하면 선택을 안 했을 때 이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한 항목이 없습니다. 여기 한 줄 더 만들어요. 선택한 항목이 없습니다. 예, HR 태그. HR 태그 또 한 개 했는데 이거 왜 안 먹었지? 설마? 새로 고침? 네. 아, 됐네요. 예, HR 태그 저 서버가 다 돌아가기 전에 제가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네, 잘 로딩이 됐어요. 네, 선택한 항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됐고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들어오는 경우, 한 개도 안 들어오는 경우에 폼은 불가하기 때문에 널 처리를 하셔서 선택한 항목이 없다고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경우죠. 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이제 포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포문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자. 예, 중괄호고 중괄호.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계속 뿌리는 거죠. 당신이 선택한 항목은 이렇게 쓰고 포문 돌리기 전에 이게 항목을 이제 out.print 써가지고 여기다가 썬더벨 찍고 이제 당신이 선택한 항목은 두두두두두 항목입니다. 이렇게 항목입니다. 라고 쓰고 BR 태그, HR 태그 한 줄 더 쫙 긋고 썬더벨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그어둔 거 쓰시고 괄호 닫고 초입값 랭스로 돌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향상된 폼은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향상된 폼 썼네요. 스트링 써가지고 아이템 저기 위에 있습니다.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스트링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템이라고 여기다 써놨죠. 여기 위에 아이템 변수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아이라고 쓰겠습니다. 땡땡 쓰고 그 다음에 아이템스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고 저희는 i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ut.print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i를 찍고 플러스 성답을 찍고 교재에서는 이제 블랭크랑 같이 띄어서 사용을 하자 또는 콤마를 찍어서 사용하자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사용하자 또는 아이템 이꼬로 써가지고 사용하자 이렇게 구분자를 주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콤마가 생겨서 그런 게 좀 껄끄러워가지고 블랭크로 그냥 띄워놓은 것 같으시고요. 자, 됐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자라고 썼고, 요걸 이제 그 교재는 바디 태그 안에다 집어넣지 않는데 데이터만 넘겨도 새로 고침 데이터만 넘겨서 선택 항목이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선택을 몇 개 하시고 이렇게 전송을 하면 선택 항목의 가방 전자 이렇게 선택한 게 들어가게 되고요. 없어도 저희 F11 눌러보시면 이 HTML 만들고 바디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다 굳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려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지금 만들었던 태그들이 그 데이터들이 바디 태그 HTML의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